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창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이랑 처음 보는 친구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그냥 이 카메라 앵글 안에 학생 그러면 우리 친구들 그냥 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 선배들 심지어는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부도 선생님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수업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EBS에서 15년 이상 강의하면서 갖고 있던 많은 노하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이 수학에 대한 열정들이 지금 선생님 이 안에 한득 쌓여 있는데 이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고요. 선생님 오늘 바로 첫 번째 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수학의 셈. 선생님이 그 많은 기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완성작, 걸작 나름대로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을 진짜 생각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행동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갖고 있던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단원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연산 그러면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 볼게요. 다항식의 연산에는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 나눗셈.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초등학교 들어가면 수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연산이라는 걸 공부하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이라고 하는 것, 식.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에서는 주로 다항식을 공부했는데 이 앞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붙일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이 쓰고도 기본적인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돼요. 다항식 말고 무엇이 있느냐? 뭐 유리식, 무리식, 또는 뭐 지수를 이용한 지수식, 로그식 이런 다양한 어떠한 식들이 나오는데 이 식들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이런 연산들, 즉 식이라고 하는 요리 재료가 있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지지고 볶고 튀기고 뭐 이런 그런 요리들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연산, 다항식으로 요리하는 법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요리법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곱셈이 좀 중요한가 봐요. 공식으로 따로 외워야 되는 것까지도 있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맛배기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네, 이 다항식에는 종류가 뭐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식으로 우리 나중에 방정식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거 공부했듯이 우리가 다항식 중에서는 1차식, 2차식, 3차식, 4차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첫 번째 다항식의 덧셈, 뺄셈 그런데 그 전에 첫 번째로 다항식의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식은 식인데 자, 식은 근데 뭐죠? 식은 수나 문자들을 곱셈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특별히 단항식이라 그래요. 수와 문자는 곱셈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항이 여러 개, 즉 덧셈을 이용해서 사실 뺄셈은 마이너스를 더한다는 의미로 뭐 뺄셈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정의할 땐 덧셈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나 문자로 이루어진 식들을 이루어진이라는 표현은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렇게 해서 뭔가 하는 가정을 이뤘다고 쳐요.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여러 주택이 모여서 마을이 되는 거죠. 네, 그것처럼 그것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그냥 어떤 산속에는 혼자 사는 집도 있어요. 그래도 마을이라고 쳐요. 즉 단항식도 다항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2라는 숫자, x라는 문자 둘이 아무것도 안 쓰면 곱셈이죠. 2x 이런 거를 우리는 항이다라고 얘기해요. x를 하나 더 곱하면 2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5x의 4제곱. 마이너스 5하고 x를 4개 곱한 거. 이거 하나를 우리는 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얘하고 둘을 이렇게 더해요. 덧셈으로 연결해주면 두 개의 항을 연결한 것. 이러한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다. 중학교 때 다 공부했던 내용들. 자, 이거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그거 중학교 때 공부한 거잖아요 해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정리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해 볼게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다항식은 그런 다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또는 그냥 단항식도 다항식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고, 그때 각각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에 있으면 뭐 3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가 단항식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덧셈으로, 마이너스는 이게 마이너스 3이지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덧셈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항의 차수,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자, 이 항은 항의 차수가 2차, 얘는 1차. 문자 없네? 이거는 상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문자를 제외한 요 3, 뭐 5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2차, 1차 상수하면 가장 차수가 높은 게 2차니까 요 다항식은 2차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 그리고 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얘가 만약에 선생님 나 요 3개예요. 그럼 3차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동류항,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은 항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문자가 3자죠. 그러면 얘랑은 동류항이에요. 근데 선생님 그러면요, x가 2개이고 y 하나 이렇게 있으면 문자가 3개잖아요. 동류항이에요? 아니에요. 특정한 문자 x면 x, 같은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는 동류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있는 첫 번째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다항식이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항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얘는 x에 관한 3차식, 2차식, 얘네들은 다 그냥 합쳐서 상수항. 그래서 이거 전체는 x에 대한 3차식. y에 대해서는 요것 때문에 y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1차식, 요거는 상수항꼴이 된다. 그래서 y에 관해서는 2차식. 근데 두 문자 x, y에 관해서는 얘네들은 이게 합쳐서 x, y 다 합쳐서 4개라서 이거를 우린 4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차식이냐고 물어볼 때는 어떤 문자에 관하여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x에 관하여는 얘는 3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식이 막 많아요. 이럴 때 보면 선생님이 뭘 해주고 싶었냐면 요것 때문에 요걸 골랐는데, 2x제곱 y 어디 있어? 요거하고 또 마이너스 x제곱 y. 자, x 2개 y 하나, x 2개 y 하나, x, y 두 문자에 관한 식이라고 할 때 얘네 둘을 우리는 특별히 뭐라고 그러면 동류항이다.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그죠? 문자가 똑같이 생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마이너스 3xy 플러스 2xy. 이것도 xy. 그러니까 상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개수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자만 생김새 모양으로 봤을 때 똑같으면 우리는 얘네들을 서로 동류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기본적인 것들이죠. 선생님이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 있는 거예요. 자, 다항식의 정리는 뭐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림차순, 하나는 오름차순. 차수가 큰 거부터 차례대로 내려 쓰는 거를 내림차순, 차수가 작은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차수가 큰 거식으로 쓰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대부분 다 내림차순으로 그냥 쓰죠. 뭐 그냥 섞어 써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가능하면 그렇게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얘가 x에 관해서는 2차, x는 1차, 얘는 1차, 이건 x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상수항. 선생님 이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쓴다라고 한번 해본다면 2차항 3x 제곱, 얘가 1차하고 1차죠? 근데 요거 이렇게 쓰죠. 2xy 마이너스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5인데 요게 x에 관한 1차니까 우린 이렇게 많이 쓰죠. 3x 제곱에 더하기 2y 마이너스 1. 여기에서 x를 뺀 2y와 여기 1이 생략된 거니까 1,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5. 그럼 x에 관한 2차, x 빠졌다. 1차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어떤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 이걸 중학교 때 다 했죠.
덧셈 뺄셈 동류항끼리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그냥 계수가 핵심이죠. 만약에 이런 3자가 이렇게 써지니 3x 제곱 얘하고 2x 제곱. 자, 동류항이에요. 더해주세요 하면 x제곱 x제곱 같잖아요. 그래서 x제곱인데 x제곱이 3개 x제곱이 2개니까 총 5개잖아. 즉 개수들끼리 합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뺄셈이다 그러면 얘가 뭐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할래? y를 문자로 보는 순간 덧셈이 안 되는 거죠. y를 문자로 안 보고 문자는 x만 보겠다라고 한다면 3-2y를 앞에다 써주면 되죠. x제곱을 제외한 건 3개, 2y개, 3개에서 2y개를 뺀 것만큼 x제곱이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이제 덧셈, 뺄셈이지요.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했지만 괄호가 있는 경우는 괄호를 풀고 또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건데 간단하게 얘 하나 볼게요. A하고 B 이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기본 문제 학교 시험에도요. 대부분의 학교 중에 한 30% 내지 40%의 학교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 1번 문제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요 A하고 B를 다항식을 2개를 주고 제일 쉬운 문제로 A 더하기 B를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동류항이 있나 찾아보니까 요거 2개가 동류항이네요. 그래서 2개 더하면 3하고 1이니까 4x 제곱. 요건 동류항이 없어요. 이쪽에는. 그러니까 그냥 써주고. 여기 상수항 3하고 2 마이너스 2네. 더하면 1.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어때요? 아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는 a-b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3x제곱에서 x제곱 빼니까 2x제곱. 여기에서 이걸 빼면은 뺄 게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5x.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어떻게 되겠니? 3에서 마이너스 2는 플러스 5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 교재에서는 a-2b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재는 또 교재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짠. 다항식의 덧셈 뺄셈 정리해보면 요런 게 있어요.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다. 일반적인 정수들과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 앞에 거 먼저 2개를 더하나, 뒤에 거 먼저 2개를 더하나,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것 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만 하고요. 넘어갈 건데, 자, 우리 개념 확인 문제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첫 번째. 다항식을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각각 정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차수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보고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해설을 보고 풀이를 보고 틀렸으면 다시 해보고 내가 뭘 틀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 이거 학교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물론 얘를 좀 더 복잡하게 여기다 2a-b 또 뭐 3a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즉 실수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 문제 뒤에 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2를 더하여라. 그러면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더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3x를 더하면 2x 이렇게 되고 2하고 마이너스 5를 더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요. 그지? 자, 뺄셈은요.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x인데 마이너스 3x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플러스 3x니까 이건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고 1에서 마이너스 5를 또 빼면 1 빼기 마이너스 5예요. 그럼 뭐가 되니? 이건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요거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요것도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XY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면요. 어떤 문자에 관한 식이냐면 이런 경우에 XY 두 문자가 다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상수, 숫자가 아니고 그 문자에 관한 거다라고 해서 우린 XY 두 문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건 A 플러스 B는 그러면 여기 얘하고 X제곱하고 2X제곱하고 동류항이죠.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동류항이니까 우리는 3X제곱. 또 여기 있는 플러스 XY하고 마이너스 5XY 두 개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4XY. 그리고 더 없네요? 아, 이거 마이너스 Y제곱.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뺄셈도 한번 해볼까요? A 빼기. 자,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X제곱 하나인데 두 개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X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자, 빼는 순서 잘해야 돼요. 뺄셈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6X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에서 이걸 빼기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또 하나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 확인 문제니까 확인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죠?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학교 시험 문제 무척 잘 나오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덧셈 뺄셈인데요. 필수 예제였습니다. 1번과 2번 같이 한번.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까다롭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면은 앞에 거 뭐 안 했어도 다 되는 거니까. 자, 학교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보는데, 자,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선생님이 이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따 필수 예제 1번이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다 푸른 친구들은 그냥 뭐 빨리 듣게 하든지 아니면 스킵하고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는 친구들만 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는요, 문제를 많이 안 풀어줍니다. 강의 중에 어떤 설명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 설명을 듣는데 역시 초점을 맞춰주시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자, 학교 시험 문제 이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을 두 개를 주고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얘처럼 항을 이렇게 식을 세 개를 두 개가 아까 두 개라는데 이건 세 개를 주고서 이제 세 개에 관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별이 잘 안 붙네. 짠, 이렇게 별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쉬운 것부터 2A-B. 그러면 이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자, A인데 2A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수배예요. 2배. 그러면 여기다 뭐다 2배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다 2배 하면 어떻게 돼요? 4Y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B. 그냥 빼기 B네요. 자, 이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죠. 이래놓고 이제 뭐 해야 되지? 우리는 동류항 찾아야죠. 동류항. 그래요. 동류항이 어디 있니? 2X제곱하고 동류항이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X제곱 이게 동류항이. 얘네 둘 더하면 없어지겠니? 이거 없어지겠다. 그죠? 어떻게 되냐? 없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또 동류항. 마이너스 2XY 얘랑 마이너스 3XY 얘네 둘이 동류항이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 뭐가 되니? 이거는 마이너스 5XY 그리고 4Y제곱과 Y제곱 더해서 5Y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2배 해서 식을 하나 써주고 마이너스 해가지고 하나 써준 다음에 둘을 더해주는 이런 모양이 되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조금 까다로워 보이죠? 왜 까다로워하냐? 똑같아요. 그냥 항이 이제 식이 3개인 것들 갖고 한 건데, 자, 괄호가 있으면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까 잠깐 살짝 나왔었는데, 괄호를 먼저 풀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부터 해요. 2B-C를 먼저 하는 거지. 그러면 2B 마이너스 C는 2B는 뭐야? 이거의 전체 2배 4X제곱 이 2배니까 6XY 마이너스 2Y제곱 이거 전부 다 2배 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다음 빼기 C. 그러니까 전체 마이너스를 해서 그죠? 음수로 바꾸어서 더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자, 이제 동류항 찾아보자. 4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니? 얘는 4에서 3을 빼는 거니까 그냥 x 제곱. 6xy 더 없다. 그러니까 그냥 6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y 제곱이죠.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걸 구해야 되잖아.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 그러면 a는 아까 있던 거 한번 써주면 저희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제곱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니까 이 구한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붙여주면 플러스 3y 제곱이 되겠네.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아이고 이거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xy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7xy 2y 제곱 3y 제곱이니까 플러스 5y 제곱. 오케이? 네.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그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 유형인데 우리가 이렇게 맞춰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더 해볼 건데요. 학교 시험 문제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식이 2개 주는 유형 그리고 식이 3개 주는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유형이고 약간 응용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두 다항식의 합이나 차의 형태로 주고 A, B를 구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국에 한 100여 개 정도 학교 중에서 한 서너 학교가 나왔더라고요. 되게 많이 나올 줄 알았던데 의외로 이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오고 여러분들 저 뒤에 연습 문제 같은 데 나오는 다항식 X 구하는 형태 선생님 또 이제 그 하이 시리즈 교재 이런 데 나오는 X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다항식에서 다항식 X를 연습 문제 1-2번에 있거든요. 연습 문제 1-2번에 있는 그 패턴의 문제가 또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덧셈 뺄셈에 관련된 그냥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간법을 이용하는 문제 유형, 그 다음에 다항식 X를 미지 알 수 없는 어떤 다항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라. 뭐 이런 거죠. 이 X라는 게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어떤 X를 했더니 뭐가 나왔대? 얘가 뭘까요? 이거 물어보는 형태예요. 이런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요게 여러분들 좀 까다로워 보여서 요거를 줄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앞에 것까지는 2개의 다항식을 줬어요. 또는 3개의 다항식을 줬는데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얘는 어떤 다항식과 2배한 B를 2배항을 더한 값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두 다항식에서 차를 구하면 뺐더니 이거라는 거예요. 그 A,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2x 더하기 2 예전에 2a 더하기 b가 7이에요.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예요. a, b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가간법 둘을 더했죠. 더하면은 3, a는 3, a가 1이네. A가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2니까 B가 5가 되겠네. 대입해서. 이렇게. 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꽤 잘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A 더하기 2B가 있어요. 그리고 A 마이너스 B가 있어요. 이거 A를 구하거나 B를 구하고 싶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이거 빼면 되겠다. 그지? 요 다항식에서 요 다항식을 빼면 얘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빼니까 3B를 구할 수 있잖아요. 빼주면. 그러네. 물론 이걸 2배를 해갖고 더해줘서 3의 1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대로 빼주자. 즉, 요 다항식에서 요 다항식을 뺄셈을 해주면 요거 빼기 이거를 해주면 A는 없어지고 3B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빼기 이거는
3b 아니 그냥 요렇게 일단 써볼게. a 더하기 2b를 여기다 쓸게. 4x 제곱 플러스 7xy 빼기 3이죠. 그리고 a 마이너스 b를 여기다 써볼게. x 제곱 동류항 같은 자리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2xy 상수항 마이너스 12 요 자리에다. 자, 요렇게 해놓고 좌변 위에서 아래 걸 빼면 얘가 3b가 되겠네. 그죠? 자, 요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니까 같은 동류항끼리 빼주면 4에서 1 빼면 3x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더하기로 바뀌어서 플러스로 바뀌어서 9xy. 요거 플러스 12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9. 오! b는 양변을 3으로 나눠줬더니 x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3입니다. 라는 거죠. b라는 다항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자, 여기에서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즉 a는 얘 더하기 b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둘을 여기다 2배 해서 더한 다음에 요 식에 전체적으로 2배를 해서 더해갖고 3의 1을 구해도 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러면 여기도 쉬울 것 같아요.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즉 a는 얘 플러스 b가 되지 않니? 그냥 얘랑 더하면 a가 되겠는데, 이거랑 얘랑 더하면, 그죠? 그러니까 x제곱이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y하고 3xy니까 xy, 3이랑 마이너스 10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9. 얘가 a잖아. 얘는 b고. 결론, a 더하기 b를 구하라 그랬어요. a 더하기 b는 둘이 더하면 3x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하면 플러스 4xy 더하면 마이너스 6. 짠! a 더하기 b를 구했습니다. 자, 이 패턴 문제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셔야 되고, 자, 우리 덧셈 뺄셈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고 가볍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한 게 나와요. 다음 시간 곱셈 정리,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미리 예습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